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경허선사는 두보를 좋아했더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심하다 들어있는 주옥같은 선지는 선수행자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큰 감동과 많은 가르침을 선지시 썼었죠. 격조 높은 품위를 드러내는 수준 높은 선시를 통해 그의 이동 경로를 따라 노승의 신선한 삶을 추적하였다. 우리 경허선사 노승이야. 경허선사가 삼소갑산으로 가신 산 중에서도 특히 가슴 아픈 건 노승이 가가지고 노승이 그리고 8년 동안 사시면서 옷 한 벌 가지고 버티셨다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고요. 옷 한 벌밖에 없어. 가실 때 그 옷 있잖아요. 우리 그 사진 속에 나온 옷 있죠? 그 사진 속에 나온 두루마기. 그게 나중에 소매 끝이 짧아가지고 쪽팔린다라는 것도 쓰시고, 또 여기 있잖아. 관이 다 찌그러져서 다 떠떨어 나갔어. 근데 초라한데 관이 걸어 놓으니까 더 초라해. 가슴 아프죠.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옷 한 벌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버텨내니. 논자는 경허의 북행시를 통해 경허의 행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경허의 행계를 연구해보고 그 속에서 경허의 참된 모습에 접근해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아주 그냥 바락바락 달라들었어요. 바락바락 그냥 그냥 덤벼라 오라. 그래서 제가 점점 강해지기 시작했죠. 강해지지 않으면 이거를 견뎌낼 수가 없더라고. 이 논문의 방향을 잡아 우선 경허가 안변 서광사를 출발하여 북으로 이동하는 행로 중 남쪽에서 가장 가까운 순서대로 그 여정을 따라서 경허시를 배열하여 경허의 이동 경로를 살펴봤더라. 아까 썼죠. 그런데 이 경허시를 추적하는 가운데 경허가 이동하는 적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다지 복잡하지 않은 단순 행로로 경허가 8년 동안 북한에서 머문 곳은 불과 몇 군데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소리냐? 짬받고 있는 데는 강계하고 갑산밖에 없었어요. 다른 데는 그냥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북으로 2년지를 따라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머문 데가 없어요. 그 8년 중 대부분의 시간을 강계와 갑산에서 강계 6년, 갑산 2년 보내고 나머지는 몇 개월 정도씩도 아니에요. 한 4개월 제일 많이 머무른 곳이 어디라 그랬죠? 위원이랬잖아요. 위원. 그거는 친척 송의진이를 못 만나가지고 거기서 침울하게 2해를 보냈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처음에 1900 출발하셔서 5년, 6년, 1월, 2월달까지. 그것이 잠깐 머문 곳으로 추측이 가능하다. 그냥 막 지나가는 거예요. 하루 자고 하면서 길게 머문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쭉쭉쭉쭉 가다가 제일 많이 머무른 곳이 우연성이랬죠. 아이고. 다만 시중에서 선시 중에서 용정강, 그놈의 용정강 엄청 찾고 싶었거든요. 용정강 찾느라고 인생 다 보냈어. 가고 싶더라. 이 지명이 보이는데 그 지명이 중국의 용정과는 한문이 서로 일치하자 거기에 대한 연구도 좀 더 심도 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없는 걸 보래. 따라서 본 논문은 용정강의 행로는 경허의 이상향으로 두고 못 찾았어. 한반도 채북당 한경북도까지를 한계로 하여 경허의 위치 이동을 따라가 보기로 하였다. 먼저 가장 가까운 경기도부터 경기도 개풍군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경허가 안변 서광사를 출발하여 북으로 이동하는 행로 중 뭐죠? 북으로 바로 위로 갔나요? 남쪽으로 내려왔나요? 남쪽으로 내려왔죠. 왜 내려왔다 그랬죠? 경허사가 안변 서광사에서 개그물살을 마치고 이제는 나는 완전 자유인이다 해가지고 그 성복을 벗어붙이고 성복을 벗어 던지고 그 이상한 그 장삼자락을 갖다 걸치면서 속복으로 바꿔요. 그리고 비로간이라고 하는 거를 비로간이라고 있잖아요. 이 비로간이라고 하는 것을 유생들이 쓰는 걸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그 뭐래더라 맨발에다가 그때 마침 신발 꼬은 게 없었나 보죠. 맨발에다가 그 주장자 거기 뒤에다가 고깃덩어리를 묶고
그 저기를 저벅저벅 걸어갔다고 합니다. 원산 바닥을. 근데 원산 바닥에 갔는데 원산은 거기가 그 수비대가 많이 있었어요. 일본 놈들이. 그래서 국경 수비대들이 있다가 일본 놈의 초소에 걸렸어요. 일본 초소에 하필이면 재수없이.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 초소에 걸렸는데 보니까 이상하거든. 그래서 경호선사를 이제 잡아가는데 경호사가 뭐라고 말한댔죠? 야 이놈들아, 이 천하의 경호가, 그때까지만 해도 경호사가 아마 그 중이라고 했었나 봐요. 천하의 경호가 걸어가서야 되겠냐, 니네가 나를 띠미고 가라 해가지고 띠미고 갔는데 그냥 뒤집어서 이렇게 묶어서 갔다가 하잖아요. 돼지게. 그 큰 거위를 어떻게 그 장대에 매달고 갑니까? 그래서 갔는데 이제 그 뭐야, 일본 놈들 하는 말이 그 뭐죠, 그때는 동학군들도 많이 있었었어요. 거기 그 뭐지, 토벌꾼들, 우리나라에서는 토벌꾼이라 했잖아요. 그 토벌꾼들의 대장이 위장에서 와서 이게 쇼부린다 해가지고 죽도록 두도록 팼대잖아요.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도록. 너는 신분이 뭐냐, 중이요 이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 누구지, 그 야마모토 순사라고 하는 헌병 대장이 와가지고 보니까 광채가, 눈에 광채가 있고 칼을 갖다 들이대도 꼼짝도 안 해. 나도 칼 들이대도 꼼짝 안 해.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다 못 죽여. 그래서 뭐래요? 글씨를 아느냐? 라고 묻고 지필록을 갖다 주니까 교사가 뭘 썼죠? 토굴가라는 걸 썼잖아요. 토굴가 멋있어? 무지하게 멋있어. 네, 토굴가. 토굴가를 한번 쫙 읽잖아요. 그러면 노래 시작했네, 노래 끝났네. 그냥 이 정화가 돼가지고 슉 들어가서. 나는 그래요. 보니까 토굴가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잖아요. 다 끝나. 싹 쓰러져 나가요. 진짜로 기가 막힌 명약이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토굴가를 볼 기회가 생기면 경허순사 토굴가 나오가산 거 말고 그거를 한번 보시면 그냥 청량음료보다 더 깨끗하게 이 몸과 마음이 다 싹 정화가 돼요. 한번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써주니까 그걸 보고 야마모토 순사가, 야마모토 대장이, 아, 이 사람 보통 분 아니다. 이 뭐지로? 일본의 누구? 뭔 스님과 같은 그런 그 무예 도인이다 라고 해가지고 집으로,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요. 그래서 부인한테 잘 보시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경호선사가 그 야마모토 순사 벽장에 있는 금붙이를 다 털어가가지고 그 원산바닥에 가가지고 다 가난한 사람을 줘버려요. 그 소식을 야마모토 순사가 야마모토 그 헌병 대장이 들었는데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훌륭하신 분이라고 하면서 그 뭐지, 통행증을 써주잖아요. 통행증을 탁 써주고 이제 걸리지 않게 어디든지 가라 라고 했는데 경호선사가 가만히 보니까 돼지게 또 들어가면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남으로 내려온 게 어디죠? 황해도 신풍면, 황해도 신풍군 박영상인의 집으로 가요. 근데 이 박영상인의 집은 아주 몰랐던 생초가 아니고 거기에 그 친척이 하나 있었어요. 어머니가 밀양박씨잖아요. 그러니까 그 황해도 신풍군 그 박영상이를 떠올려 가지고 내려와. 객으로 거기에 도착해서 이제 거기서 하룻밤 자요. 경호사가 거의 다 하룻밤 자요. 안 자요. 그러니까 친척이라고 나발이라고는 그거 하나였어. 네, 그게 이제 황해도, 그 여기는 지금 황해도 개풍군이고 거기는 황해도 곡상군 신풍면. 그래서 거기 들려서 이제 방향을 틀어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순서가 되겠어요. 그래서 경화의 이동 경로를 13개군을 차례차례 지금 밟아보려고 하는 거죠. 먼저 경화가 시에서 보인 그의 이동 경로를 경기도 개풍군 누구? 경기도 개풍군에서는 누구를 만나죠? 강봉원이를 만나잖아요. 강봉원이라는, 모르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도 아니야. 근데 뭐 그 푸른 삿갓 쓰고
낚시질하는 그대가 부럽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화답시를 주고받는 게 이제 거기 처음이고, 그 다음에 황해도 신평군 나오잖아요. 신평군 누구네 집? 파경상인의 집. 그 다음에 평안북도 희천군에 오면, 희천군에 오면서부터 친척이 없어져요. 아는 사람이. 누구? 희천군에 오면 두첩사를 들리시죠. 뭐 중이니까 당연히 두첩사 갔겠지 뭘. 그 다음에 평안북도 벽동군에 들려서 벽동군 창명학교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밥을 얻어먹고 창명학교를 들려서 누구지? 그 사람? 만나요. 그 저기 학장님 말하자면 뭐야, 서당처럼 큰 서당이에요. 학교, 벽동학교. 벽동군 창명학교라고 하니까 학교의 학장이 초대를 해가지고 경호선사가 거기서 한 끼 얻어먹고 헤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평안북도 유원군으로 와가지고 송의징이를 만나려고 하는데 못 만나가지고 여기서 4개월을 머물어요. 그러니까 1905년 10월서부터 10월에 와서 11월 15일, 12월, 그 다음에 1905년 1월 2일, 2월까지 넉 달을 머물면서 가장 많이 머무른 곳이 이제 그 어디예요? 평안북도 이원군. 이택용이네 집. 또 이택용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만나? 그래서 이제 거기 뭐 경호선사를 보면 누군들 안 모시고 싶겠습니까? 나도 모시고 싶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이택용이라고 해서 이택용의 집에서 신세를 치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 송의진을 만나고 이제 헤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야? 유원군에 갔다가 평안북도 영병군을 지나가요. 영병군에 가서는 또 어디를 가요?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라 가실 길에 뿌리 오리다지 뭐요. 그래서 영변의 약산에 동대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진달래꽃을 따먹으면서 배고픔을 달래고, 거기서 이제 가서 뭐라냐면 그걸 진달래꽃이 핀 걸 보니까 그냥 천장암 생각이 굴뚝 같아. 고향의 풍물을 보는 것 같더라라고 해서 쓰시고, 그 다음에 평안북도 향산군. 이 향산군은 사실은 경호사가 올라가실 때 들린 게 아니라 누구지? 오화천네 집에 살면서 거기 가서 일주일 동안 머무르셔요. 오화천이랑 같이 와요. 어디? 향산군 상원암. 상원암이 말은 남자인데 무지하게 커? 무지하게 커요, 남자가. 네, 그래서 상원암에 오신 그 흔적이 있어요. 네, 요거는 전부 다 시를 통해서 한 거죠. 그 다음에 평안북도 드디어 경호사가 이제 어디를 가? 네, 강계군인데 사실은 강계군이 먼저 나오면 안 돼요. 제가 그냥 위에서 순서대로 했다 그랬는데 처음에 장진군이 먼저 나오죠. 후창군이 경사가 들린 곳은 후창군이에요. 후창군, 장진군, 강계군 이렇게 순서가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높이 순서대로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했다는 거죠. 왜냐? 장진군에 들려가지고 장진강가에서 장진강을 건너다가 새쌍동이를 보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새쌍동이네 집에 가서 후하게 대접을 받고 이름까지 다 지어줘. 네, 더 지어주고, 그 다음에 덕음을 듣노라 하는 게 그 개마고원이잖아요. 개마고원 장두루버를 지나다가 이 강계군을 들리게 돼요. 그러니까 순서는 8번이 이게 10번으로 와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강계에 오셔서 뭐를 들려? 함경북도 경운군까지 가지요. 그 다음에 온성궁도 가요. 온성에. 그 다음에 또 누구죠? 함경남도. 그 다음에 이제 함경남도 갑상군. 그러니까 갑상군이 남대에 와 있는데 맨 마지막에 머무르시니까 그냥 순서가 약간씩 달라요. 까지 마지막을 함경남도 갑상군으로 이 논문을 진행했다 이런 얘기죠. 경화는 1903년 조가을 해인사를 떠나서 1904년에 아까 범어사도 왔다 그랬죠. 1904년에 범어사도 들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해인사에서 출발했다가 그랬죠. 서산 천정암 등을 거쳐갖고 천정암에서 만공에게 최후의 법문을 마치고 1904년 정확하게 2월 11일 날 전법계를 주시죠. 그리고 56세 때 3월이랬는데 양력 3월에 천정암을 떠나 그곳에서 흔적 없이 홀로 장도에 올라서 바람처럼 구름처럼 북으로 발길을 옮겼더라 라고 아까 내용이 나왔는데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남양주 봉선사 들렸다 그랬죠. 여기서는 그거를 쓰지 않았지만 사실은 남양주 봉선사를 들려요. 얼초 고연을 만나죠. 경허성어가 선승으로서 마지막 모습을 보인 곳은 강원도 고산군 철봉리에 있는 안변서강사. 안변서강사에서까지 승복을 걸쳐요. 왜? 증명법사니까.
증명법사. 뭔 증명법사? 500 나한 개금불사를 했답니다. 그때. 그래서 500 나한 개금불사의 증명법사가 돼서 10월 15일 서광사는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때 500 나한들이 도와주었다는 것에 근거해가지고 역사적으로 유명한 500 나한을 봉안한 절이 안변 서광사잖아요. 아시죠? 500번째는 하도 도망가서 새로 모셨다고 했죠. 세월이 흐르면서 오칠이 벗겨졌겠죠. 당연히 1904년 개금불사를 한 뒤 증명법사로 경허선사를 초청했더라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1904년 10월 15일 날. 그래서 이 불사를 마지막으로 경허선사는 승복을 벗어 던져요? 벗어 던져. 주장자도 버려. 다 버려. 그리고 경허는 어디에 나타나? 원산 한복판에서 그 모습을 보이는데 그래도 그때까지도 옷은 승복을 걸치고 있었고 주장자도 주장자가 이제 막대기가 돼버린 거야. 주장자고 나발이고. 이때까지 경허의 출몰은 아직은 승복이다. 1904년 천장암으로 돌아온 경허는 만공에게 법을 전한 후 북녘으로 걸음을 옮겼더라. 고대산 월정사와 금강산을 거친 경허는 안변 서강사에 잠시 5분 뒤 자취를 감췄는데 여기까지만 해놓고 사실은 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뒤에 어디까지 강계에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이 있어요. 박난주라는 이름으로 머리를 이게 강계에 도착해서 누가 물었어요? 김탁이 제일 먼저 물었어요. 어르신 조남은 어찌 되시온지요? 내 이름은 박난주요. 그냥 즉흥적으로 지으신 거예요. 왜냐? 그 앞에 시가 있는데 무슨 시가 있죠? 남아가 이름을 버려가지고 남아가 이름이 없으니 부끄럽다라고 하는 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면 그거 뭐지? 영변의 약산 진달랐고 거기 들리시면서 남아가 이름이 없이 부끄럽다 했는데 그 후에 이 강계에 들었으면서 박난주라는 이름은 바로 그냥 갑자기 지어진 그 이름이에요. 누구지? 김탁이 물으니까. 예, 그래서 이름을 쳤는데 난자는 뭐랬죠? 난초란자. 그래서 유생들과 어울리고 싶어서 매난국죽을 땄고 주자는 물가 주자를 썼는데 이 강주가 그 강계가 강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주, 당신 이름이 전주잖아요. 그래서 전주주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이걸 짓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 나와. 에휴, 왜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찾아봤냐면 전주라고 하는 것은 고을주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수가 없어요. 삼수를 쓰면 뭐랬죠? 물가주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강주는 이름도 강이야. 그래서 강주, 삭주, 강계 이게 다 강계의 옛날 이름이라 그냥 강계이기 때문에 그냥 느닷없이 그 주자를 쓰지 않았냐. 근데 뭐 일설에는 두루주자를 썼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 머리를 기르고 승복조차 벗어버린 경우는 이때쯤은 다 벗어버렸죠. 유생의 모습으로 스스로 걸어서 빈몸으로 온몸으로 저자에 들어섰더라. 이제 강계에 들어서는 순간이죠. 경호선 이때까지만 해도 왜 갔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잘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입전수수하는 모습을 이렇게 지금 글로 쓴 거죠. 꼬맨들 있다. 잘 됐네. 이거죠.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즉흥적으로 그린 거. 여기가 이제 강봉원을 만난 그거 뭐지? 거기 여기 남양주 어딨냐? 여기부터 출발해서 가서 이게 어디예요? 이게 월정산. 이렇게 건너서 금강산을 거쳐가지고 가가지고 여기가 아마 안변 서강산가 보다.
여기가 안변 서강사 아니야. 여기가 안변 서강사. 그 다음에 여기가 원산, 여기가 금강산. 이게 안변 서강사. 여기가 원산. 원산까지 갔다가 여기 우리가 이 꼬부러진 데가 원산이잖아요. 원산까지 갔다가 이리 오는 게 곡산군 신평면.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는 거죠. 이제 이렇게. 여기가 벽동군 청명학교. 여기가 뭐냐? 여기가 외양산인가? 이렇게 꺾어져서 이렇게 꺾어져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온 게 결국은 여기가 강계, 여기가 갑산, 여기 경흥, 회령까지 다 가죠. 여기가 백두산. 아, 예. 뭐라고 써있어? 어먼사. 이게 하나 남아있어요. 뭐라고 썼냐? 아득포제, 강계 아득포제가 여기랍니다. 새쌍동이를 보다가 여기가 장진군. 그 장진군을 거쳐서 강계로 가요. 여기 아득포령이고. 여기가 장뚜루벌이라고 하네요. 여기가 장뚜루벌. 장뚜루벌이니까 강계지. 아득포제도. 이게 참. 다시 봐도 새록새록한데 바빠서 그냥 색연필로 했다가 다시 못 고치고 그냥 바로 올린 그 논문에 바로 얼마나 바빴으면 하루하루가 잠을 어떻게 잤는지 눈만 뜨면 경어 눈만 뜨면 경어 미친듯이 돌아다니고 미친듯이 쓰고 여기도 신시장이라고 써있네요. 재밌네 이거 신시장. 이게 영변이구나. 그러면 영변 신시장.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가 나와 있는 것을 따라서 막 써나다 보니까 막 정신없이 쓴 거예요. 이게 장뚜루벌 아득포령 새쌍동이를 보다 아득포제를 넘으며 이건 뭐라고 써놨어? 청명학교 이건 신시장 뭐라고 써놨어? 안 보여. 그래서 경화의 삼수갑산 위치 추적도 1. 경기도 개풍군, 황해도 신평군, 평안북도 희천군, 평안북도 벽동군, 평안북도 위원군, 평안북도에 전부 다 평안북도 영변군, 평안북도 향산군, 평안북도 강계군, 평안북도 후창군, 평안북도 장진군, 평안북도 경흥군, 그 다음에 함경북도 온성군, 함경남도 갑산군. 이거 순서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냥 흐르는 것에 따라서 쓴 거죠. 경화의 삼수갑산 행적은 미리 예근이라도 하였듯이 그가 쓴 시무사상의 근원을 말하자 시무도의 마지막 등 시무사상이 다 써놨다 그랬었죠. 입전수수와 같은 삶을 보여주었다. 더욱이 더 기이한 모습으로 술병과 고기를 주장자 끝에 꿰차는 모습을 꿰차고 버리는 수염과 머리는 덥수룩한 모습으로 원상거리를 자유롭게 당당히 활보하였음을 볼 때 경화의 북행은 일부의 세간의 도피니 피세니 은둔이니 하는 그 방향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일단은 경호선사가 그 원상거리에 나타났다는 사실이 도피하는데 저렇게 당당히 나타나? 세상을 피세했는데 저렇게 당당히 나타나? 저게 어디 은둔이야. 아주 당당하니 그냥 이게 고기를 막 깨하고 막 수영도 덥수룩하고 막 맨발에다가 이렇게 나타났으니 이게 윤창하에 대한 반박이었거든요. 윤창하가 도피했다, 피신했다는 이건 아니다. 도피도 아니고 피신도 아니고 그냥 이리중행하로 저자로 들어갔다 입전수수했다라고 했지. 근데 경화선사도 겁대가리가 없긴 없어요. 아니 지금 전봉준 때문에 쫓겨간 주제에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나타날 수 있냐는 거지. 그러다가 돼지게 죽어요. 그러면서 이제 경화선사가 몸을 사리는 거죠. 이걸 걸리면 안 되겠다. 경화선사의 그 성품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니 얼마나 힘들었을게요. 처음에 원산바닥에 나타날 때는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뭐 떠나왔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당당히 하셨는데 내가 승복만 벗어버리면 된다. 그 안변 서강사에서 증명법사 끝나고 내가 승복만 벗어버리면 신분을 바꿨으니까 될 거라 했는데 만만치 않아. 그래서 경화선사가 다시 이 방향을 틀어가지고 원산에서 아까 아래로 내려드렸죠. 신풍면 저기로 박영상이네 집으로
그래서 경화선사의 북행은 일부의 세간의 도페니 피세니 은둔이라는 방향과는 거리가 멀더라. 온갖바닥에 어떻게 당당하게 나타나느냐 라고 해서 내가 윤창하되 달라드는 부분이 이거예요. 반박 논문을 냈었죠. 본 논문에서는 경어가 안변 서강사를 출발하여 불을 이동하는 항로 중 북쪽에서 남쪽에서 가장 가까운 이치대로 그 이동 경로를 조사 배열해서 나타난 13기구는 이것도 아까 해내 또 나오네. 먼저 경어가 보인 그 이동 경로를 따라 경기도 개풍군, 황해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이렇게 되는 거죠. 를 마지막으로 이동 행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위의 지도는 경어의 위치를 추적하여 표시해 보았다. 여기서 경어는 한봉도 최북단까지 이동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후 만지로 이동한 흔적도 그의 시선은 보이고는 있어요. 아까 말했죠. 연나라 접한바다 국경. 근데 정확한 이름이 없어요. 지명 이름이 없고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만주까지 갔다는 거는 다루지 않기로 했다. 이런 얘기예요. 만주까지 간 흔적은 다루지 않았다. 라는 내용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 1번 경기도 개풍군. 나도 통일되면 개풍군 먼저 가보고 싶어. 두문동부터. 두문동. 경기도 개풍군은 서울에서 가장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북한 행정구역이야. 근데 경기도야 거기. 서북부에 위치한 개풍군은 동쪽은 장단군, 서쪽은 예성강. 예성강 북한에서 이거 탈출하고 넘어올 때 예성강 타고 오죠. 임진강, 예성강 헤엄쳐서 오잖아요.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인데 우리 경어선사도 175년밖에 안 됐는데 서쪽은 예성강을 사이에 두고 황해도의 연백군, 남쪽은 임진강, 한강과 접해도 있잖아. 한강 타고 넘어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진강, 한강, 예성강이 다 여기 포진해 있어요. 경계로서 또 우리 김포시, 그죠? 김포공항. 또 파주 있죠. 파주 뭔 단지 있잖아요. 출판 단지, 그지? 그다음 북쪽으로는 황해도의 금천군과 접하고 있더라. 이처럼 개풍군은 남한과는 가장 가까운 지척에 있는 곳이죠. 개풍군의 경사가 왜 갔댔죠? 강봉원 만나 거리로 경어가 북을 향해 떠난 후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어디 들린 다음에 남양주 봉선사 들린 다음에 이 개풍군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경어가 이거 두문동보다도 더 위쪽에 어느 곳에서 인편으로 혹은 강봉원을 만나고 주고받은 화답시로 보인다 하더라도 이 시가 인편으로 뭘 주고받아 개뻘이나 강봉원 할지도 못해 하더라도 이제 지금은 이제 이 경어선사가 완전히 전봉준 때문에 떠났기 때문에 무슨 인척을 만나거나 뭐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혹시 경화선사가 남북에서 좀 아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에 강봉원이라는 사람을 좀 가까운 뭐로 뒀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아. 지금은 그냥 화답시로 보인다 하더라도 이런 상상은 거의 불가능. 왜? 북쪽에 무슨 경화선사가 친척이 있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강봉원과 경화선사는 뭐더라? 초면이더라. 경화는 북행이 초행인 관계로 누구에게 인편을 보낼 만큼 친근한 사람도 없어. 있기는 뭐 개뿔해서. 그리고 경화선사가 쫓기는 몸인데 그냥 있다 하도록 그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이러한 추측이나마 이렇게 인편을 보내서 또 강봉원이를 만나지 않을까라는 추측이나마 전봉준 장군이 나타나기 전이죠. 이미 전봉준 장군이 나타나는 데는 절대로 이렇게 인편을 보낼 만큼 그런 친근한 사람도 없었고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강봉원은 생판 모르는 남이에요. 알고 보니까. 근데 참 언더러 한번 지나친 곳을 다시 들리는 일 없이 무조건 위쪽으로 북쪽으로 경화선사가 행보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따로 거기 강봉원이를 만나기 전에 누구를 만난 적은 없는 거죠. 그래서 강봉원 또한 초면이었을 것으로 경어는 원산에서 서쪽으로 향해서 내려온 거예요. 이쪽으로 를 보인다. 이곳 두문동을 경어의 북행의 거의 초행으로 잡는 거죠. 왜냐하면 그 누구 만나고 월초고연 만나고 뭐 의지를 보면은 두문동이라고 써 있잖아요. 두문동에서 강봉원을 만나자라고 써 있는 걸 경어선사가 굳이 시 제목을 두문동을 밝힌 이유는 그 72위 성현들을 가서 그 참배하고 싶어서 가시지 않았냐.
라는 게 가장 큰 그 의미를 두고, 또 그 72일을 찾고 싶었던 이유는 우리나라의 풍전등화 같은 그 위태로운 상황에서 그 충신들, 충렬들을 만나서 우리의 광복과 우리의 독립을 부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냥 경허선 사람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도움에 대한 답시로, 우연하게 강몽원을 만나고 그의 도움에 대한 답시로 자신의 심정을 함껏 드러내고 있는 시로, 이 시는 경허선사 북행의 첫 시예요. 로서 그 의미가 충분히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나오네.